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알았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미친 널뛰듯이 널뛰다 말아버린다 그죠. 자, 오늘 딱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미국에서 한번 터지고 몇 건이 유럽에서 또 하나 터졌습니다. 스위스 크레딧.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홍콩이었어요. 홍콩. 작년 연말 홍콩 지수 6천이 무너지기 직전 부도나요. 그때는 우리나라 각 증권사 펀드 회사들 홍콩 H 지수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작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연말부터 끄집어 올려서 현재 6,400, 500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막았고, 최근에 미국은 미국 정부에서 막았고, 이제 유럽 스위스 크레딧은 누가 막을까요? 사우디가 막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로 더 이상 자본 투입은 힘들 것 같고 노이즈가 심하게 놓을 것입니다. 또 거기 따라가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그거 터지자마자 무차별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시 기관이 커버링 짓고 기관 외국인 들어올 때 좀 팔아줬고, 오늘 외국인이 빠진 거는 지수 영향은 오전에 외국인이 끌고 올렸어요. 어차피 나스닥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죠. 근데 유럽 쪽에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던지기 시작한 걸 기관이 다 받아서 그나마 2포인트까지 올라갈 뻔했어요. 그죠? 종합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1포인트를 무너졌다가 기관이 받아내고 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니, 뭐든지 까불면 뒤진다고 금리도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죠. 저것만 살기라고 하면은 결국 거기 저한테 부메랑으로 안 돌아갈까요? 일전에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11월 달인가 12월 달. 제가 미국 나중에 부메랑으로 맞는다고. 네, 그게 살아온 인생의 흐름입니다. 까불면 뒤지는 거고, 항상 도무한갈 구명은 찾고 컵발수록 뒤로 돌아가고,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 주가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현대 두코 오늘 4포인트 좀, 자, 이거 의사타진한 게 중요한 거 맞잖아. 제가 8뜻으로 언제 올라가느냐. 뭐 이유가 어찌됐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밀리가 도돌이 제자리 했다가 보합까지 가고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보합까지 갔다가 그래도 좀 미안한 거 그 집 올리더라고요. 네. 물론 개인들이 사서 올린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윗꼬리 타고 뭐 음봉이지만 이 상태로 끝난 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8천 올라간다고 뭐 파실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거고, 네, 수급이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그죠? 세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유럽 저쪽만 안 도와줬으면 제가 도와줬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래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큰 실망도 없이 그냥 관망의 대상으로 관찰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희망의 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고 내려가는 데 대한 절망도 생각하실 필요 없는 그런 장이 계속 연결될 것 같아요. 결론은 단타가 놓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꾸준히 올라가는 장들로 좀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입장이고, 주간봉으로 봤을 때는 얹혔습니다. 지금 그죠? 다행히 121선에 얹혀져 있습니다. 요 밑으로 빠지면 좀 힘들겠죠. 네, 월간은 지금 팔고 있어요. 월간은 팔고 있지만 아직 요거 주봉 작년 11월 달 거래량을 건들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달 거래량을 건들지 않았다는 거, 반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보유량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래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큰 기대, 큰 실망도 필요 없는 관망과 관찰의 기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걸려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회도 끝났고 자기들도 이제 스타트 시동 엔진 시동 걸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 따라가지고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Q 실적 발표를 아마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요번에 3월 27일 오늘도 저한테 주총 연락이 통지서가 안 날라왔어요. 한 주라도 갖고 좀 다 날려보는 거니까 저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얘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지. 종목에 따른 돈에 관심이 있지. 회사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MM. 오늘은 놀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도 제가 짜증이 나서 저도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 아가씨가. 그래서 IR 담당자 바꿔달라 했더니 전화번호를 다시 바꿔줘요. 저는 알고요. 몇 번을 저는 전화 자주 합니다. 자주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새 전화번호를 또 가르쳐줘요. 그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고 ARS로 넘어가더라고. 그럼 그렇지. 자, 이 현재 상황은 좋으냐 나쁘냐로 봤을 때 저는 좋은 데다가 한 표를 던질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돈의 싸움입니다. 이 돈이 어느 쪽은 적다, 어느 쪽은 많다, 많이 줘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아마 이게 탁상 공동이 엄청 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늦을 때는 늦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빨리 할 때는 빠른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은 탁상 공론이 벌어져가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4월에 주총하는 경우는 없으니 3월 31일 카운터로가 백으로 해서 보름 2주로 봤을 때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발표하겠죠. 공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뭐 배당만 많이 주면 막말로 제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더 기다리면 기다려주겠습니다. 배당만 많이 준다면. 그러나 그거는 제 희망사항이고, 얼마를 줄지는 저놈들 손모가지가 달려 있으니 하루 더 기다려보고, 내일은 날짜가 없잖아요. 그죠? 역사를 해봤을 때. 자, 그래서 내일은, 그러나 배당을 많이 주는 공시로 장중에 발표를 한다면 주가 영향을 좀 보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그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화사채. 네, 12와 BW 밖에 없어요.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것만 정리되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반반씩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병신 같은 것들아. 초등학생도 아는 작전이다. 너희들 아무리 똑똑한 펀드, 매각 선정사를 해봐라. 가장 이상적인 게, 50%는 맵에서 소화하고 50%는 지분만 참여하면 딱 돼, 그냥. 빙신들아. 아유, 답답한 인간들. 아이고, 진짜. 그러고 보면 답답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저께 종가 19,000 무너졌다가, 오늘 다행히 나스닥 영향을 보고, 초반 외인들이 수급에 이맘때 위로 다시 정상 복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오늘 반등 타이밍이 왔었는데 유럽 때문에 좀 빠져서 수급이 조금 들어가다 말아서 그냥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밑에 십자봉은 비석봉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크게 받는 갈 때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는 별 그거 없지만 바닥에 생기는 십자봉은 좋은 봉입니다. 상승의 힘을 받기 위한 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비노 주식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단지 스트레스가 좀 쌓일 뿐이지만 이거는 경험과 스킬로 당금 여러 가지 다지면 되는 거고, 예, 수급이 들어와야 돼. 거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오늘은 100만 주도 거래 안 해서 100만 주도 내일은 공시 발표를 하겠죠. 자,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마음속에 항상 지키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큰 게 한 움직이면 밑에 노이즈가 많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삼성 SDI까지인가 뭐, 예? 거기까지 시에는 막 온 동네방네 다 해주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번에는 현대글로비스도 이야기했지만 모르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을 보면은 LX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아요. LX 쪽으로. 자, 타입을 보겠죠. 공시 저기 뉴스에 놓을 때는 벌써 결정이 다 나고 노는 게 뉴스 아닙니까? 뉴스 놓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얘들 스케줄 상으로는 3월 22일로 뭐 계속 흘리는 게 주총 전에 매각사는 반드시 선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니 주총 안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안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각 스케줄상에 삑 사가 납니다. 삑 사가 나서 그 전에 뭐 반드시 매각 선정사는 정해질 것 같은데, 이게 통산적으로 봤을 때 매각사는 매각세도 선정시키지만 이애들 산업은행이나 HMM은 뭐 일단 제껴놔야 돼요. 거기 일하는 사람은 그냥 업무만 실무만 일하는 사람이라서 하다못해 경배 CEO까지 마찬가지로 제껴놔 놓고, 산업은 특히 아마 해전공의 동의를 받아서 산업은행이 지금 각 대기업에 지금 이 HMM에 관심 있는 대기업에 지금 개발에 땀나듯이 가마 하나 들고 뛰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타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업체에서는 검토 중에 있을 거고, 그리고 매각 선정사나 선정사에 따로 가고 아마 투트랩으로 지금 가고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저것들은 뭐 특출하게 뭐 혼자서 독불장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투트랙으로 가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지금까지 M&A에서 그냥 그건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그래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 보시고 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배당만 말해주면 되죠. 그리고 1월 권리락 12월 28일부터 흠을 사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계좌 잔고가 퍼링으로 되어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좀 물타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고 계신 분들도 이 회사는 연구체와 전환사채만 결정나는 순간 수익이 바로 올라옵니다. 매각 이 회사 인수하는 업체가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 전에 연급체와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스에 보도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움직일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반은 매수해서 소각하고 반은 인수하는 업체하고 지분 참여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서로가 스크래치를 안 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만원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거는 제 판단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7,000원부터 카운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오늘 좋게 끄떡끄떡 하더니 웬걸 하시오.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이 생각이 틀린다 그러면 댓글에 제 욕을 하더라도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바닥 긁었습니다. 바닥 긁었으니까 지금부터 여유 있으신 분은 더 사셔도 되고, 뭐 계속 그냥 물량을 늘려나가야 될 타임이란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5,300원, 400원을 넘어갈 때부터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은 최소한 7, 8%, 8, 9% 수익을 보고 들어갈 겁니다. 네, 바닥 긁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최악 한 10%에서 15% 사이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거 매볼 때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워낙 많이 팔아제껴 가지고 얘들이 워낙 많이 팔아제껴 가지고 매물 때가 얼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들이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냥 며칠 계속 차고 올라가요. 우리 1회 빼는데 15% 걸렸으면은 2, 3일만 하면 15% 그냥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니 현재 손절가 10%에서 15% 정도는 손절가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계좌가 불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결코 기분 나쁜 불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은 내려간 기 기분은 나쁘고 뭐 좀 마음은 속은 쓰리지만은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반등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는 업체의 저 주가는 올라갈 때 힘받고 올라갑니다. 한번 끌기가 시작돼 올라가면은 그러고 또 오래 가요. 그래서 빠져 있지만 제가 그냥 불어 사탕 발리만 하는 소리도 아니고 빠져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쳐지시고 여유 있으면 좀 더 사셔도 상관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이야기는 또 하면 또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나 제가 우려서서 말씀드리는데 신용을 써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잊어주시고 한두 달 깎고 있어도 뭐 별 그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수익은 보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두산은 우리 저 구독자 중에 이 두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래 주는 가지고 계신 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가 좋지 않는 회사는 아무런 호재라도 그 사이 한 번은 움직이더라도 길게 롱텀으로 못 갑니다. 롱텀으로 못 간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힘이 아닌 거예요. 호재성, 단타성이에요, 단타성. 그래서 제가 어제만 18,000원 찍더라고요. 18,000원 찍는데 이거 내일 나스닥이 잘못되면은 바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데는 지금 이거는 저는 그래요. 좀 멀리하고 싶어요. 제가 오직 했으면 2차전 기준으로 쳐다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간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겁나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저는 뭐 시도도 시도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을 움직이면은 20% 30% 가면 얼마겠습니까? 그죠? 6, 7억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인이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지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다면은 물론 저도 엔솔에 들어서 돈도 벌어봤지만 단타성입니다. 결코 제가 5% 6% 보고 빠져나오지 10% 20% 보고 기다리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실은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예 2차전 지주는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첨보나 LMF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이쪽으로 좀 멀리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네이버 같은 거 이어놓고 그냥 한 두서너 달 기다리겠습니다. 수익 한 20% 놓을걸요. 20만원 무너지면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 네이버입니다. 원래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내일도 뭐 그렇게 꽁빵꽁빵 하지 싶어요. 다행히 지금 오늘 CPI가 잘 나와서 이제 유럽 때문에 은행이 개박살나지만 이 점 다 하나 있네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뭐
아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리가 되면은 거기가 바닥이다. 종합주가의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한 번씩 들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쓰레기 정리는 항상 전 세계 은행에서 먼저 했습니다. 사고는 은행이 무너지고 난 게 바닥이라는 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구나 하나 뻥뻥뻥 터지기 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상해 보는 거는 최악은 2200이 무너지는 거고 최상은 없어요. 솔직히 최상은 현재 이렇게 너무 심하게 질질 끌어버리면은 물론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무대포식으로 막 가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납니다. 근데 아직 죽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은행이 죽은 적이 없어요. 홍콩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저기 유럽 쪽이 죽어야 아마 끝나지 싶은데 쉽게 또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질질 건다고요. 그러면은 특히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들이나 저희 증권사들도 해외 국채 많이 투자 녹아납니다. 그러면은 던져요. 일단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현금 확보. 그래서 오늘 기관들 저 외국인들이 못 산 겁니다. 현금 확보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질질 끊으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지금 회사가 저 스위스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그게 영업을 잘못해서 안 해요.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 때문에. 저는 작년 6월 때부터 무대포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설마 미국이 그래 계속 금리를 올리겠나. 그죠?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그래서 지금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일단 땜빵을 할 것 같아요. 영국 국채 가지고 한번 하다가 수상이 사임까지 했는데 땜빵을 할 것 같아요. 땜빵을 할 건데 그 땜빵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연준이 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좀 적당히 해서 사람은 살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저래 인플레 2%를 낮춘다는 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플레 2%. 무슨 자신감을, 자신감인지 자존감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지구상에 인플레 2%까지 금리를 갖고 낮춘 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3.5에서 4%까지인데. 인플레를 2% 같으면 인플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개박살 나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유 답답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이 좀 돌아서고 현물도 지금 많이 돌아섰네요. 그러나 대장주의 미국의 음, 이걸 내가 참 다운존스는 좀 빠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존스는 좀 빠질 거고 나스닥은 조금 힘을 쓸리스. 그나마 비례해서 나스닥은 좀 적게 빠질 거고 다운존스가 많이 빠질 거기에 은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불안 심리에서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뭐.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가늠할 수 없겠고 단지 환율이 좀 튄다는 거. 환율이 어유 1930 어이구 놀래라 1320원 역시 엔화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냥 엔화는 제로금리 시대를 지금 거의 십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엔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엔 대 원화가 지금 거의 9,900원 99,000원 정도 10만원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자,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특별한 방송도 없는 오늘 밋밋한 하루 꼭대기 현대두산의 프라코어는 꼭대기 7,930원 한번 봤던데 희망적인 상황을 걸어보고 HMM은 내일 배당 공시에 희망을 또 한번 걸어보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나스닥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삼성중공업은 바닥을 긁었다는 거. 네, 요거만큼은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수급은 아마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밋밋하게 가면서 조금 빠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린 자는 우수한 종목들, 특히 재무가 좋고 성장이 바탕이 되고 매각 이슈가 있는 HM 같은 경우는 배당과 회사채 그리고 연구체에 대해서 처리 방안의 호재 중에 최대 호재급인 이런 회사들 위에는 저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돌아갔든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 확보하고 시드를 만들어 놓고 관망 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관심 1번지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